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성투사입니다. 사우디는 왜 피격을 받았을까? 자, 지난 9월 14일 사우디의 한 석유 시설이 드론의 공격으로 피격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가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그 이유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또 공격을 한 배후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런 해석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피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우디는 도대체 왜 피격을 받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죠. 아람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상장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순이익이 애플의 2배, 3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수입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S오일 있죠? S오일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아람코의 최대 석유시설 2곳이 2019년 9월 14일 무인기의 피격으로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피해 상황 살펴보게 되면 1일 생산량이 570만 배럴이나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70만 배럴은요, 전 세계 공급량의 5%에 해당하니까 대단히 많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우디를 공격한 것은 도대체 누구냐? 예멘의 반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격했다. 우리다. 우리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와 미국은 이란이 그 배후에 있다. 이란이 주동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는 공격 준비가 되어 있다. 일단 배후가 이란으로 밝혀지게 되면 나는 발사명령을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 TV 뉴스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는 이란에 있는 앞바다예요. 이란 앞에 있는 바다인데 현재 여기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멘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멘의 반군이죠. 예멘의 반군이 사우디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우디와 미국은 왜 예멘이 공격했다면 예멘을 공격해야지 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펴보면요, 예멘은 내전 국가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예멘 국기, 그리고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아래쪽에 있죠.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인데, 이 아라비아 반도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1990년 전격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통일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통일된 나라로 이제 예멘이 딱 들어서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정도였죠. 그 아랍의 봄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랍의 봄이라는 큰 사건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랍의 봄이라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튀니지에서부터 시작했었던 이야기인데, 2010년 12월, 그러니까 2011년부터라고 봐도 되겠네요. 요때부터 시작된 이제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반정부 시위의 혁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각성 또는 아랍의 봉기, 혁명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아랍의 봄이라는 이 하나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시작했었던 튀니지부터 해서 이집트, 예멘, 리비아, 리비아는 여러분 카다피 많이 아시죠? 그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사살됐었던 리비아 대통령이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까지 이제 전부 다 장기 독재 집권 세력을 축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에 민주화 시위가 이 아랍의 봄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2012년도에
예멘의 그 대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197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 집권했었던 독재자였죠. 알리 압둘라 살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12년 초에 이제 하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으로 있었던 지금 현재 예멘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되면서 민주화에 대한 운동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014년 반군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물러났었던 이 압둘라 살레의 어떤 추종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반군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2014년 예멘의 내전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내전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이런 군사력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내전이 금방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내전이 길어졌어요. 지금 한 4년여 정도 계속 끌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내전이 장기화됐었던 배경에는 이란이 분명히 예멘을 지원해 줬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어찌됐건 2018년도 12월 바로 작년 12월입니다. 이때 휴전의 합의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다시 반군들이 사우디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멘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인데요. 이란은 왜 예멘을 지원했을까? 지금 여기 보시면 종교에서 갈리는 게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리게 되죠. 지금은 예멘 쪽에 수니파가 65%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물러났었던 그 압둘라 살레 쪽, 그 다음에 반군 쪽이 바로 시아파 쪽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이란과 함께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란은 시아파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슬람교가 종교의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아파가 그 중에서 94%, 수니파가 4%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94%가 시아파죠. 시아파가 아주 딱 그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북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고요. 중동 산유량을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뽑아내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갈등 중에 있는 나라죠. 자, 시아파라는 거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멘의 반군을 돕고 있는 이란은 같은 종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니파와 시아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실크로드 사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순니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수니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그냥 시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종교는요, 이슬람교의 2대 교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순니파가 원래, 뭐라 그럴까요? 그 정통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원조가 순니파, 그 다음에 여기서 분교되어서 뛰어나온 것이 시아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를 이제 정통파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시아파는 분파, 종파 또는 이제 수니파에 반대하는 교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뭐 알라신 해가지고 뿌리는 같은데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느냐, 어떤 계승자를 더 신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종교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 내전은 종교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현재 중동 이슬람 국가의 종파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요. 시아파 쪽이 굉장히 좀 적어요. 레바논, 이라크, 이란, 바레인, 그 다음에 여기 아프가니스탄 조그맣게 조금 있는 거, 그 다음에 예멘 요런 정도가 이제 시아파고요. 거의 대부분이 수니파. 그러니까 원래 그 정통적인 부분들을 많이 믿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분파되어서 나온 시아파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 나오겠죠? 네, 이란과 예멘이 또 예멘 반군이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뭐 이집트, 수단, 오만 등등등 여러 이제 그 아랍 그 동맹군들이 예멘을 공격하는 이유. 뭐 같은 종파이기 때문에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이 종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중동 이슬람 국가에 깊이 퍼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우디는 어떤 나라냐? 사우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산유량 1위죠. 중동 세계 산유량 1위입니다. 그리고요, 국민의 90%가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지금 예멘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즉 반군과 반대되는 그런 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위파가 90%죠.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굉장히 큰 나라로서 지금 현재 세계 12위의 그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뭐 형제관계 될 만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이란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미국은 사우디와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란과 배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그럼 사우디의 군사력 한번 보죠. 지금 전 세계 국가의 군사비 지출 규모를 살펴봤는데요. 2018년도입니다. 미국이 6,490억 달러 1등이죠. 중국은 2,500달러 2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676억 달러로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3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군사력으로 따지게 되면은 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현재 군사비를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고 이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것,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이 현재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자기와 종파가 다른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또는 예멘 이런 나라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상황일 것이다. 특히 예멘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반군이 들어와서 해서 그런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내가 중동 지역의 교통경찰이야. 이렇게 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사우디가 예멘의 내전에 간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란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있지만 예멘을 통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예멘의 내전에 참여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예멘의 내전에 간섭을 했고요. 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간에 불신이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 그 예멘의 반군이 사우디를 여러 차례 공격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공격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지난 5월이었죠? 네, 5월에 이제 아람코가 소유하고 있는 석유 펌프장 두 곳을 드론으로 타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8월 달에도요, 네, 드론을 동원해가지고 아람코의 유전, 정유시설을 공격했었다. 근데 요때는 별로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별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고, 이슈화되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큰 피해가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번 사우디 테러 때문에 유가가 일단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브렌트유는요, 순식간에 19%나 급등을 해서 71.95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WTI는 2분간 7% 급등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무려 15%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다는 얘기죠.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도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얘기죠. 그러면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패닉이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어 있다.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더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험자산의 기피현상, 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일촉즉발이잖아요. 그럼 위험자산의 기피현상, 즉 안전자산으로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시장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현재 대책은 무엇이냐? 자, 일단 유가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전략적인 비축유가 6억 5천만 배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6억 5천만 배럴은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570만 배럴을 감산하게 되었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한 100배 정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충분한 물량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본다라면은 100일 정도, 이걸 다 쓴다고 한다면 100일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뭐 100일이 안 되더라도 뭐 한 50일, 뭐 어느 정도 구간대에서는 진정할 수 있는 효과, 즉 당장의 유가가 더 급등하거나 뭐 폭등을 해가지고 뭔가 패닉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유엔은 이제 이번 내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뭐 사우디 쪽은 사우디, 그 다음에 그 아랍 동맹군,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국적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멘 쪽 반군 쪽에서는 이란과 예멘 반군이 되어 있는데, 이란 때 이제 다국적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은 지금 계속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또 사우디 이런 나라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편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에게 책임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업종별로 다른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과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체재, 즉 LNG, 뭐 액화 천연가스죠.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LNG 선의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플랜트 쪽이죠. 이제 기름이 비싸지니까 더 많이 뽑아야 되겠다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화학주들은 관망세를 보입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수입하게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이 되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 이 부분에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화학주들은 상품 가격을 같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주들은 크게 나빠지지도 또 좋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운과 항공 쪽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단순하게 석유의 물동량이 줄어든다 이것만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침체가 오게 된다면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가 주저앉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당장 타격을 입는 것은 해운과 항공 쪽에서의 운송수단이 일단은 일거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건데 어찌되었건 간에 사우디의 이런 피격, 이런 전쟁, 이런 사건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우디가 도대체 왜 피격을 받았는지 궁금하셨다면 많이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은 종교 때문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방송 유익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